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함께 음식료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 김정욱 연구원 상반기에 한경 비즈니스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 음식료 담배 부분 여기 선정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한경 비즈니스와 투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정에 걸맞는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본시장과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K라면의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농심과 삼양식품 같은 라면 업체들 이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현지 생산 능력을 늘리거나 마케팅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더욱 집중하고 있는데 국내 라면 기업들 현황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농심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월마트 전 매장에 입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샘스클럽 전 매장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로서리에서 이제 클럽 채널까지 들어가면서 이 소비자 저변이 확대됐다라는 반증이 이루어졌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시안이나 이제 히스패닉 중심의 소비에서 이제는 백인들이 본격적으로 먹는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채널 확대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도 뭐 크로거, 엘버트슨 같은 채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채널 100% 입점 뉴스는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농심은 또한 미국에서 이 3공장 증설 발표도 했습니다. 기존의 1공장 캐파가 4천억 수준이고요. 2공장이 2,500억인데 3공장도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조 원 이상의 캐파를 미국에 확보하게 되고요.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노리는 그런 이제 이 투자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삼양식품 2분기 이제 실적 호조를 좀 보였습니다. 기존에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 물류비, 마케팅비 등의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서 2분기 서프라이즈 달성을 했고요. 특히 미국과 동남아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시장이 100% 가까운 성장을 보였고요. 그래서 농심과 같은 농심의 일반 유탕면, 국물라면 이외에도 이런 니치 제품인 이 볶음면류도 해외에서 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리포트만 보다가 이번에 휴가 때 이제 태국을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태국의 편의점에 한쪽 코너 벽면이 불닭볶음면으로 완전히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아니 얼마나 인기가 있길래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동남아에서 이 인기가 대단한 것 같은 걸 실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물가 안정 압력이 좀 있었죠. 지난 7월에 농심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되겠죠. 네,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3분기가 좀 베이스가 올라온 효과도 있고요. 말씀하신 정부의 이제 가격 인하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응답을 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이제 주력 제품들의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다만 전 제품에 대한 인하는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이제 선호하는 제품들 위주로 좀 인하를 하면서 정부 기조 동참을 했는데 다행히도 7월 1일부터 밀가루 가격도 인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입 원가의 주요한 제품 중 하나인 밀가루 가격이 인하가 되고 단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이를 다 고려해 본다면 연간 농심 기준으로는 거의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거든요. 기존 추정치 대비 이제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양식품은 또 비중을 고려해 본다면 한 50억 내외 정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반기로 본다면 각 50억, 25억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 효과고 다만 이런 부분이 2분기 때 확인된 해외 쪽 성과로 인해서 해외 실적과 그다음에 밀가루를 제외한 팜유는 이미 상반기부터 원가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국내 라면류 같은 경우에는 면을 튀길 때 팜유를 직접 수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유 가격은 이미 작년부터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팜유의 원가 인하, 그다음에 밀가루 가격 하락, 그리고 이 해외 쪽에서 성과 등으로 인해서 이 이익의 감소분을 좀 커버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삼양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 해외 실적 성장이 좋은데 이에 반해서 오뚜기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 같아요. 오뚜기가 왜 제품 라인업의 문제인가요? 왜 해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보자면 오뚜기도 라면에서는 강자거든요. 점유율 2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오뚜기 전체를 본다라면 라면 매출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이 외 75%가 일반 식품류, 조미, 소스류, HMR 냉동식품 등 여러 가지 제품들, 뭐 케찹, 마요네즈 마찬가지고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뚜기를 이제 라면에서는 소비자들 인식이 높지만 라면 대표기로 보기 좀 어렵고요. 그렇죠. 농심 같은 경우 거의 전체 매출의 85%가 라면이고요. 삼양식품은 거의 100% 라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면 비중이 매우 높은
농심과 삼양 대비해서 오뚜기가 부각을 못 받는 게 좀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해외 비중을 보자라면 농심은 이제 올해 넘어가면서 라면의 해외 비중이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예. 삼양식품은 이미 70% 이상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비중이 높았던 농심, 삼양 대비해서 오뚜기는 수출 비중이 아직 미드싱글 정도, 5에서 6%, 7, 8%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비중이 아직 미미하다라는 게 농심하고 삼양 대비해서 부각을 못 받는 이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일반 식품류, 종합식품 쪽에서의 해외 비중이 적은 상황이고 라면 마찬가지로 국내 비중이 절대로 높기 때문에 농심, 삼양 대비해서는 계속 좀 디밸류에이션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 성장세 그 훈풍을 좀 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네. 자, 라면에 이어서 맥주 좀 볼까요? 국내 주류업계 경쟁 아주 치열한데 최근에 일본 맥주 수입액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뭐 2014년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국내 주류업계에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수입 맥주도 위협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국내 소비 시장 보자라면 일단 내수 경기도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더불어서 라면 그 맥주 쪽의 신제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이트젤로가 올해 켈리를 출시했습니다. 예. 테라 출시 이후에 또 이제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제품으로 점유율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비와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오비는 또한 한맥 모델을 또 교체하면서 한맥으로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예. 그래서 하이트질러와 오비 맥주의 치열한 경쟁, 이용 시장을 상대로 한 이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하이트질러가 연간 한 2천억 이상의 마케팅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 올해 거기에서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비용이 더 늘지 않겠나 예상했는데 실적을 참고해 봤을 때 예상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비용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비도 여기에 뒤지지 않고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3분기 성수기에 돌입하는 이 마케팅 경쟁이 아마 절정에 이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은 맥주 업체들의 실적은 올해 계속 좀 부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 자체로는 전체적인 소비 경기 둔화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비용 부담이 많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일단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맥주의 실적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크게 실적 호시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제 일본 맥주 수입 맥주 열풍은 2018년도까지 뜨거웠죠. 예. 전체 매출 비중의 2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조금 누그러졌는데 그때 또 반일 불매 이슈가 퍼지면서 예. 일본 맥주들이 많이 고전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한 4, 5년간 지속이 됐고요.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거는 일본 뭐 최근에 여행도 많이 가시고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이 소비에 대한 영향이 많이 누그러들면서 맥주 쪽까지 좀 퍼지는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 보여줬던 20%그 피크라는 해외 맥주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 자체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맥주 시장에서는 이제 신제품 마케팅 비용 부담이 좀 완화되는 내년도에 한번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올해까지는 이 주류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좀 비우호적이다 볼 수가 있고 내년도에 주류 가격 인상 모멘텀 또는 이 마케팅비 절감 이슈들로 인해서 실적 개선은 내년에 한번 기다려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자,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 메가를 써서 K 위스키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런 네. 포부를 밝혔어요. 이거 새로운 좀 타겟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롯데칠성의 전략 자체가 옳다고 보는데요. 국내 주류 시장은 매우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수제 맥주가 또 인기를 끌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와인이 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은 또 하이볼로 넘어갔고요. 예. 매우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거는 음료 사업을 겸비한 롯데칠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료 사업의 다양한 플레이버를 활용해서 이를 주류에 접목시킨다라면 다변화되는 주류 시장과 밀레니얼 Z세대를 공략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 클라우드, 부진 등 맥주를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이벤트들을 많이 얘기해 줬거든요. 예. 롯데칠성은 최근에 이 맥주 공장에서 음료와 소주를 교차 생산하고 있습니다. 맥주 공장 가동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고자 음료 소주를 맥주 공장에 생산하는데 이로 인해서 맥주 공장 가동률이 하반기에 60%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맥주 공장 가동률이 20% 후반이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부진했고 여기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 연말에 맥주 쪽에 리뉴얼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리뉴얼 하고 나서 맥주 공장 가동률이 낮다라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리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 소주로 인해서 이 맥주 공장 가동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무리한 마케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여전히 회사가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있는 주류 매출액의 11% 비중으로 마케팅비를 집행할 걸로 보고 있어서 하이트 진로와 오비와 달리 마케팅이 일단 비용 부담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신제품 말씀하신 뭐 K 위스키 등 다변화되는 주류 쪽에서 다변화된 제품으로 소비자 공략할 수 있어서 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롯데측에서도 뭐 나름의 돌파구가 또 있네요. 예. 네. 자, CJ 한번 볼까요? CJ 제일제당이 2011년도에 중국 현지 시장 공략을 해서 스촨의 지상지 푸드를 인수했는데 이거 다시 네. 매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상지라는 회사를 매각하면서 지상지는 중국에서 이제 짜샤이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였는데요. 해외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서 인수해서 사업을 펼쳤지만 이제 매각을 통해서 K푸드에 집중하는 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3천억 정도의 현금이 생겼고요. 말씀하신 재무구조 개선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은 이 코로나 시기 비대면 OTT 서비스 활성화 이후에 K 컨텐츠 위상이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중국, 동남아, 유럽 등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K푸드 인기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제당도 이 K푸드에 집중하는 전략이 낫겠다 판단을 했고요. 네. 그런 이제 일환으로 지상제당 매각이 있었습니다. 예. 제일제당의 순차익금 비중은 한 6.7조 원 정도 여전히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주로 해소가 되고 연말까지는 일단 차익금 레벨이 좀 많이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현지에 슈안스를 인수해서 잘하고 있지만 제당의 이제 기존 오리지널 카테고리 제품들도 진출해서 매출 증가에 기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연말까지 이제 음식료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음식료 전략은 우리가 상반기에 기대했던 부분은 곡물가 하락과 판가 인상 스프레드 개선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곡물가 하락은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판가는 정부의 물가 하락 압박 등 이제 인하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전략은 하반기는 미국이다. 예, 국내 쪽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필수품을 팔면서 미국 시장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형주에서는 농심과 CJ 제일제당, 중형주에서는 삼양식품과 풀무원이 주목해봐야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식품 기업들이 이제 엄연한 수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